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보다 문득 예전보다 내가 좀 더 지쳐 보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옷이 잘 어울리지 않고 표정까지도 무거워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외모나 나이를 탓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색이 내 얼굴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색은 빛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얼굴은 그 빛을 얼마나 조화롭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 아무렇지 않게 입었던 머스타드, 형광색, 다크 버건디 같은 색들이 어느 순간부터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 피부의 그늘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어울렸던 옷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촌스러워 보이거나 내 얼굴과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나이 탓이라며 넘기지만 사실 그건 변화한 얼굴 톤에 맞지 않는 색상 선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 밑이 꺼지거나 볼살이 빠지기 시작한 시기에는 채도가 높거나 지나치게 어두운 색들이 피부의 볼륨을 죽이고 인상을 말라 보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옷을 잘못 입은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옷을 고른 것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색을 골라야 할까요?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칭찬이 나오는 색. 그 옷 입으니까 얼굴이 훨씬 환해 보이네. 요즘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입은 옷의 색을 떠올려 보세요. 크림색 셔츠를 입었을 때, 라이트 브라운 계열의 자켓을 걸쳤을 때, 혹은 피치톤의 밝은 베이지 스카프를 둘렀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좋았다면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얼굴을 가장 자연스럽고 생기 있게 보이게 해주는 색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색상 3가지를 기억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중년을 위한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유행이나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색이 내 얼굴을 밝히는가 아니면 눌러버리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진짜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입었을 때 주변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색. 그게 바로 지금의 나를 살려주는 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도통 어떤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젊을 땐 뭐든 대충 걸쳐도 어울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중년이 되고 나면 갑자기 옷이 몸을 거부하는 느낌이 들곤 하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어깨는 조금 내려앉고 허리와 복부에는 여유가 생기며 예전보다 다리의 실루엣도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지만 그에 맞는 옷을 찾지 않으면 어딘가 안 맞는 느낌, 괜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핏 하나가 인상 전체를 바꿉니다. 같은 블라우스를 입더라도 어깨선이 정확하게 맞는지, 허리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바지 길이가 발목을 적당히 드러내는지에 따라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바지는 단순히 길이만이 아니라 몸의 구조와 균형에 맞아야 합니다. 복부가 신경 쓰인다고 무조건 길고 헐렁한 옷으로 가리면 오히려 하체가 더 무거워 보이고 전체 실루엣이 둔해집니다. 차라리 허리선이 살짝 위로 올라간 디자인을 고르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배 부분도 자연스럽게 커버됩니다. 또한 중년의 핏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속옷입니다. 겉옷을 아무리 고급스럽게 입어도 속옷이 내 체형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핏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전에 몸에 맞춰둔 브래지어나 팬티를 그대로 입고 있다면 그건 마치 낡은 건물에 새 커튼만 단 꼴일 수 있습니다.
몸을 제대로 지지해주는 속옷은 허리선, 가슴선, 어깨 라인 모두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그 위에 입는 옷을 훨씬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 이른바 홈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늘어진 트레이닝복이나 낡은 티셔츠를 입곤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집이야말로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가 결국 나에 대한 존중의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누가 볼 때만 잘 차려입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중년 이후의 옷차림은 어떻게 더 화려하게 꾸밀까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어떻게 가장 잘 살릴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핏이 맞는 옷, 부담 없는 색,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중년의 옷차림에서 가장 우아한 변화는 사실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옷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이 단정한 사람에게서 품격이 묻어나고 신뢰감이 생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종종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본이 뭔데요? 어떤 걸 갖춰야 하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옷장에서 자주 손이 가는 옷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이 많지만 막상 입을 옷은 없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본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어떤 옷과도 어울릴 수 있으며 내 얼굴과 체형을 방해하지 않는 옷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꼭 필요한 아이템은 고급스러운 소재의 흰 면티입니다.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깔끔한 100% 코튼 티셔츠는 단정한 슬랙스 위에만 입어도 분위기가 다르고 스카프나 자켓을 매치하면 의외로 고급스럽게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린넨 셔츠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 가볍게 걸칠 수 있고 피부에 닿는 느낌도 자연스러워 중년의 피부톤과 무척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몸에 맞는 슬랙스와 데님, 바지 한 벌씩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유행하는 핏이 아니라 내 다리 길이와 복부 라인을 적당히 감싸주는 핏을 고르는 것입니다. 다리 길이를 강조하기보다 전체 실루엣이 균형 있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롱 기장의 데님 스커트입니다. 청바지보다 덜 부담스럽고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일상에서도 외출 시에도 두루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컬러의 슬리본은 모든 옷차림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신발입니다. 편안하지만 허투루 보이지 않고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이렇게 5가지 흰 티셔츠, 린넨 셔츠, 슬랙스, 데님, 스커트, 그리고 슬리본.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기본 옷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베이스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템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하나 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옷입니다. 아무리 겉옷이 좋아도 속옷이 흐트러져 있으면 전체 핏이 무너지고 말죠. 특히 브래지어나 겉을, 팬티처럼 오랜 시간 그대로 입어온 속옷이 있다면 지금의 몸과 맞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속옷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옷을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작은 선언입니다. 기본을 제대로 갖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하나 단정한 기본 아이템들이 나를 더 편안하게,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년 이후의 멋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완성됩니다. 젊을 때는 장식이 많을수록 화려할수록 멋져 보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멋은 덜어낼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민합니다. 이 목걸이 10년 전에 남편이 선물한 거라 빼기 싫어요. 이 귀걸이
아들이 처음으로 용돈 모아서 사준 거예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우리 옷장 속에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의 기억과 감정이 얽힌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년의 스타일에서는 원포인트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는 절제의 지혜. 목걸이를 했다면 귀걸이는 과감히 생략하고 스카프에 포인트를 주었다면 브로치는 내려놓는 선택. 모두를 다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순간 오히려 나의 품격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액세서리뿐 아니라 패턴과 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꽃무늬를 위아래로 다 입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은 무늬 속에 가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꽃무늬가 오직 스카프에만 혹은 상의에만 깔끔하게 담겨 있다면 그 하나가 강력한 시선의 중심이 되어 나를 더 세련되게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처럼 패턴도 색상도 액세서리도 단 하나의 중심만 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년의 멋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큰 귀걸이, 큰 로고, 굵은 벨트에 끌리게 됩니다. 시선이 분산되기를 바라는 심리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큰 장식은 오히려 시선을 흐리고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감정을 싣기보다 한 번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자문해 보면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와 어울리는가? 지금의 내 얼굴, 내 감정, 내 속도와 조화를 이루는가? 그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 옷이나 액세서리는 지금 당신에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게 된다면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기억 속의 소중함은 남기고 몸에는 지금의 편안함과 균형을 입히는 것. 그게 바로 중년 이후의 멋이 되는 법입니다. 화려함은 사라질 수 있지만 절제에서 나오는 세련됨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아무리 고급 옷을 입었더라도 그 사람이 무심히 대충 서 있거나 말을 빠르게 쏟아내며 걸음걸이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인다면 그 옷이 주는 인상은 금세 빛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옷이 소박하더라도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걸음걸이에 여유가 있으며 말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귀티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이죠. 중년 이후의 멋은 단지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과 속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자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자리 찾느라 상체를 숙이는 습관, 무거운 어깨를 앞으로 말고 걷는 자세는 사람을 작고 위축돼 보이게 만들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조금만 뒤로 당기면 자세만으로도 신뢰감이 생깁니다. 거울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자세를 관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팔자 걸음이 심하다면 무릎 사이를 살짝 붙인 채 11자 걸음을 연습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전체적인 인상이 정돈되고 옷이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다음은 손의 움직임입니다. 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휘두르거나 손끝에 힘이 없으면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들 때에도 컵을 잡는 손에 약간의 긴장을 주고 살짝 내려놓는 동작에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정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말의 속도와 시선입니다. 요즘 시대는 빠르게 말하는 것이 능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년 이후의 말은 빠르기보다 묵직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한 문장마다 호흡을 두고 때로는 짧은 침묵을 허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는 깊이가 더해지고 듣는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품이 있어 보인다, 말에 힘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목소리는 항상 조용하고 단정하며 목소리의 크기보다 말의 리듬과 시선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것에 더해 내 걸음걸이, 손끝의 움직임, 말하는 속도도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멋이란 단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리듬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를 챙기고 지키고 이해하며 살아오던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점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나를 돌아보려고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거창한 계획보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옷은 말보다 먼저 나를 설명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꾸밈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단정해 보이기 위해, 세련돼 보이기 위해, 때로는 나이보다 어려 보이기 위해 수많은 패션 정보를 보고 유행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죠. 진짜 멋은 더함이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는 것. 어떤 옷이 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이 지금의 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지는 나이. 그 나이에 필요한 건 트렌드가 아닙니다. 지금의 얼굴, 지금의 체형, 지금의 리듬과 내가 원하는 인상을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옷이죠. 이런 옷은 대부분 소박하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삶의 방향과 태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입는 홈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낡고 늘어진 옷 대신 적당히 여유 있고 부드러운 질감의 셔츠를 입는 것.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위해 고른 그 선택 하나가 내 삶도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어줍니다. 이건 단지 옷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이자 그동안 가족과 일, 타인을 먼저 챙기느라 뒤로 미뤄둔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손톱입니다. 우리 손은 매일 물에 닿고 설거지를 하고 가방을 들고 자판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쓰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손을 살펴볼 여유 없이 살아오곤 하죠. 하지만 어느 날 투명한 영양제를 한 겹바른 손톱을 스스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손을 예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이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꾸밈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자 내 감정을 다독이는 연습입니다. 옷 하나, 액세서리 하나, 신발 하나가 단순한 소비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시기. 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싼 브랜드나 과한 치장이 아니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옷차림입니다. 중년의 품격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잘 알아가고 그 알물 옷과 태도로 조용히 표현하는 사람에게서 진짜 멋이 묻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옷은 곧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은 언어입니다. 말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선택과 디테일, 조화와 절제 안에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보이는 나,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중년이 되면 몸도 변하고 얼굴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옷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시선, 유행, 브랜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지금의 나와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스타일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삶의 결이 고스란히 담긴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고 무심한 일상 속에서 조금은 헝클어진 스타일을 품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한 벌의 셔츠와 한 켤레의 구두로 자신을 단정하게 세워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재산도 지위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바쁜 하루, 쏟아지는 정보와 유행 속에서 정작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하나 고르기도 어려운 시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본질적으로 묻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입은 이 옷은 내 감정을 정돈해주는가? 내 하루에 힘을 실어주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얼굴을 편안하게 밝혀주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귀티나는 중년의 시작입니다.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든 그 옷이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서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나를 향해 미소 지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 중 당신에게 가장 마음에 남는 한 줄이 있다면 그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옷을 고를 때 그 문장이 조용히 당신의 선택을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나다운 색,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옷은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만의 품격 있는 스타일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새로운 영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오늘도 따뜻한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